그리고 처음 써보신 분 있어요? 저는 처음이죠. 처음? 네. 와, 대단하시네. 처음에 용기 내는 게 정말 힘든데, 아까 여담삼 이야기했는데, 우리 진짜 그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공부할 때는, 우리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합평회를 하잖아요. 모임을 하면, 보통 뭐, 5시 이제 모여가지고 밤을 새기도 하고 이러는데, 우리는 처음 가면 이제 옥사를 쭉 해가 돌리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선배들 찢어버리고 이랬어요. 찢어버리고 욕하고 왜 그랬는지 몰라. 너무 폭력적이에요. 그래 울고 불고 그죠. 자기 이 시스타일에 안 맞으면 그랬고 뭐 제가 그 부산대학교 한지국문학회라고 들어갔어요. 한지국문학회가 한 그때가 80년도 만들어졌으니까 제가 87학번이니까 8기면 정도 들어갔거든요. 그래가지고 우리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름을 바꿨어. 그때 왜 그러냐면 한지붕 세가족이라는 그 드라마가 해가지고 이 한지붕이라는 게 큰 어떤 지붕이잖아요. 다양한 뭐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문학을 하는 데다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우리가 10월 문학 이름을 바꿨어요. 그때 운동권들이 워낙 득세하듯이 되어 오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텔레비에 나오는 한지붕 문학이니까 한지붕이니까 좀 안 맞잖아요. 시대에 좀 뒤떨어진 것 같다 이래가지고 좀 그랬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좀 폭력적인 의미가 있었죠. 이 문학권 이래야 된다.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현실에 적극 반응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된다. 그리고 금요일마다 했는데 금요일마다 데모를 한 거예요. 학교에서. 그래서 토론 주제가 동아리 작품 품평회라든지 작품 활동을 동아리 활동을 할 거냐 데모하러 갈 거냐 이걸 항상 고민하다가 항상 데모하러 가서 동아리 활동을 못하고 뭐 시절이 그랬으니까 하여튼 좀 그래 했죠. 그래서 자기들 선배들 마음에 좀 안 드는 시는 여러 가지 형식도 있고 내용도 있잖아요. 그런 게 있으면 좀 터부시하고 공격적이고 막 이래 했던 것 같아요. 40년 된 이야기죠. 그런 시절도 있었고,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가 그 처음에 이제 시란 무엇인가를 제일 먼저 했잖아요. 그 안토니오 파투인가 그 사람이 쭉 정리한 거를 보면 정말 거대한 지붕에 다양한 새 시들이 쭉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종의 취향이다, 스타일이다,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. 그 사회를 뭐 멸망시키거나 인류를 파괴하거나 뭐 세상을 망치거나 뭐 이런 아주 극단적인 그것도 뭐 시가 될 수도 있고 뭐 시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어떤 일종의 그 정도 뭐 울타리 선을 안 넘으면 다 양해를 해주고 이래야지 않나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제 생각에는.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이야기 한 것 같은데 피아노를 누구나 치면 아무나 치는 거는 인류에 기여하는 거고 진보하는 거라고 봐요. 그게 피아노를 술 잘 친다 아니면 어떤 음악곡을 쳐야 된다가 아니라 인류에서 그래서 시도 한 줄 써보고 무슨 내용을 하든지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는 거잖아요. 자기 스스로 표현하는 거고 자기를 발언하는 거니까 어떤 시도 뭐 용인될 수 있다, 써야 되겠다, 쓰면 되겠다, 써도 좋겠다,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어제도 제가 그 연극 책방에 우연히 황새 찍으러 갔거든요. 황새 본 적 있으세요? 황새가 전 세계에 2,000마리 이하에 있어요.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옛날에 번식 타고 살다가 60년대 말에 완전 멸종했죠. 그래가지고 최근에 복원을 시작해가지고 복원을 막 하고 있어요. 따오기도 70년대인가 멸종해가지고 복원하잖아요. 우폰읍에서 중국에서 따오기 의도하다가 막 복원해가지고 지금 40~50마리를 늘었다나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보러 가야 되는데 황새가 그래 우연히 그 산촌 습지에 왔더라고요. 근데 우리는 항새를 본 적이 없어갖고 나도 그게 항새인 줄 모르지. 검색을 해야 돼. 모르죠. 근데 아주 독특한 새가 있으니까 보통 외가 이런 것보다 한 3배나 크니까요. 일단 황새가 키가 120? 뭐 이 정도요. 크면 때만 하죠. 엄청 크고 엄청 예쁘고
그렇고 야는 이 목울 때가 없어가지고 소리를 못 내요. 따닥따닥따닥 부딪혀가지고 소리를 낸다. 이걸로 지금 있으려나 모르겠는데. 그 여하튼 황새보러 갔다가 연극체육관 나갔는데 연극체육관 사장님 대표님 그뭐 어떤 게 시, 어떤 게 시고 어떤 게 시 잘 쓴 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전달은 돼야 되겠다. 혼자서 일기장에 웅얼웅얼 하는 게 아니니까 상대방에 좀 전달은 돼야 되겠다. 어떤 내용이나 어떤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. 전달은 좀 돼야 되겠다. 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전달할 거냐는 우리가 이때까지 시 공부해오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 스타일에 맞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좀 쉽게 전달했으면 좋겠다. 근데 쉽게 시를 쓴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. 어렵게 시 쓰는 거는 쉽거든요. 근데 또 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암호 있잖아. 암호 뚜뚜뚜뚜뚜 하는 암호 암호는 일부 집단 저기끼리만 하는 거잖아요. 암호하고 그 다음에 사실 전달하는 산문이나 서술하고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. 암호성도 상당히 있잖아요. 그렇게 암호적으로 시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. 자기 세상에만 들어 앉아가지고. 그래서 암호하고 산문하고의 어떤 중간쯤에 있는 거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이 공광규 시인의 시 창작법하고 이성훈 교수, 그다음 이성아 교수 뭐 이런 분들의 시 창작법 그걸 좀 정리하고 요약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시를 접근할 때 외로 처음 썼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. 가족 이야기를 한다든가 주변 이야기를 한다든가 사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든가 주변에 널려있는 일상 모든 것들이 소재도 되고 제재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공부한 것 같죠? 보면은 자전적인 시설기, 여행 경험, 장소 이런 걸 쓰고 뭐 생태적인 이야기, 자연 제재, 자연 제재는 그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인들이 가장 즐겨하는 것 같고 가족 이야기, 설화, 또 지역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그동안 좀 해왔던 것 같아요. 오늘은 이 분들이 한 열 몇 분이 내셨죠? 이거를 한 분씩 내실 분들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읽어보고 이라는 게 별거 아닌데 각자의 이제 9명 어떻게 보고 8명. 호감도 이야기해보고 이런 시가 바뀌었는데 일단은 시가 좀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시 창작 과정 자기가 이제 쓴 거 있잖아요. 어떤 의도로 어떤 내용이 전달됐으면 좋겠고 어떤 방식으로 이 제재를 선택해서 어떻게 썼다 이 이야기를 좀 해주고 낭송하고 자기의 시 창작 과정을 이야기해주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감상을 이야기해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? 아주 좋습니다. 네.